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도지사직을 사퇴했지만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게 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재임 4년 동안 세계 국가산단 유치 등은 성과로 주민소환운동 등은 비판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막을 내린 55회 진해군항제에서는 고질적인 교통정체는 개선됐지만 안전사고와 편의시설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봄철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우려가 크지만 측정시설이 일부 시군에 집중돼 있고 초미세먼지 측정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심야에 도지사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등 보궐선거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퇴 시한 3분 전인 어젯밤 11시 57분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11시 57분에 전자문서가 도착했고 인편으로 11시 58분에 왔다 갔습니다. 오늘 사퇴한 것을 확인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오늘 오전 8시에 통보되면서 홍 지사 사퇴에 따른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습니다. 참정권조차 챙기지 못하도록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홍 지사의 임식이 열리는 경남도청 앞에서 보궐선거가 무산된 것을 규탄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법을 전공하신 분이 당당하지 못했다며 홍준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좀 당당하지 못하게 너무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 선언까지 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법적, 정치적 투쟁을 통해 이번 홍준표 전 도지사의 헌법 유린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보궐선거는 무산됐지만 도지사 심야 사퇴 논란은 이번 대선에서 경남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 4년 4개월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경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사직 연임으로 지난 4년 동안 경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성과와 과실을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2년 보궐선거로 취임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교육바우처 지급과 대학 등록금 지원, 경남형 기업 트랙 등을 핵심으로 한 서민 자녀 4단계 교육 지원 사업을 재임 기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었습니다. 취임 3년 6개월 만에 채무 1조 3,400여 원을 갚아 채무 제로를 달성한 것도 성과로 꼽혔습니다. 항공과 나노융합 해양 플랜트 등 3개 국가 산단을 동시에 유치해 미래 50년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옛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해 의료 소외계층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며 추진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좀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급기야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주민 소환 운동이 추진됐고 유효 서명이 8,300여 명 부족해 가까스로 투표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퇴진하거나 아니면 사퇴하는 순간까지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은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경남도 의원을 향해 쓰레기라고 하는 등 거친 발언으로 잦은 구설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올해로 55번째를 맞은 진해군항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정체는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와 편의시설 부족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려는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정체가 올해는 셔틀버스 확대와 버스 전용 차로제 도입으로 한결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셔틀버스 이용객은 17만 명,
진해 시내로 유입되는 차량 가운데 7만 대가 줄어든 효과를 봤습니다. SDS 주차장에 있습니다. 시내에 들어가면 그 차 주차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자천 난간이 부서지면서 관광객이 3m 아래로 떨어져 다쳤고 다트 놀이를 하던 아이가 눈을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3배나 오른 숙소 바가지 요금은 여전했고 일부 상인이 벚나무에 구멍을 뚫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했습니다. 로망스의 다리부터 여자천 10교까지 약 1km 구간에는 이런 휴식 의자가 11개밖에 없어 앉아 쉴 곳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집사람이 지금 임신 중인데 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휴식처 같은 데가 조금씩 더 있었으면. 기저귀 갈 곳이랑 수유할 곳이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전국 최고의 벚꽃 축제가 되기 위한 개선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중화권 위성 방송사인 NTV-TV는 진해 군항지를 취재한 영상을 지난 5일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뉴스로 소개했습니다. 또 타이완 유선 방송국인 SET-TV 제작진도 최근 진해 군항지를 방문해서 제황산과 여자천 등을 촬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에스트로 마야 채널의 프로그램 제작진도 진해 군항지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외출하기 전에 미세먼지 농도 꼭 확인하실 텐데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올해가 최악의 대기질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남에서는 무려 11개 시군에 미세먼지 측정소조차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4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조유미 씨. 올해가 최악이라는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사흘에 한 번 겨우 집 앞 놀이터에 나옵니다. 하지만 함안에는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 오염을 측정할 장비가 없어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집에 있으면 애기도 답답하게 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애기 미세먼지 하면 안 좋다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경남에서 미세먼지를 알 수 있는 대기 측정소는 7개 시군에 20곳뿐. 폐에서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기기는 절반인 11곳에 불과합니다. 경남의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아예 측정소조차 없습니다. 오는 8월 통영과 밀양에 측정소가 설치되지만 고성과 남해는 내년, 함안은 2년 뒤, 함양은 3년 뒤에나 마련되고 나머지 지역은 계획도 없습니다. 환경부가 측정소 설치 지역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이 기본적으로는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지자체 단독으로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경남 20곳 측정소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올해 들어 60여 차례. 시민들은 매일 미세먼지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측정시설 부족으로 기본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4.12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에서는 양산과 남해, 김해와 하동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 선거구에서 광역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도의원을 뽑는 양산시 제1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 국회의원 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훈 후보는 물금 신도시 문화복합타운 조성과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체장애인 후원회 부회장인 자유한국당 곽종포 후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도립도서관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인 국민의당 강창준 후보는 물금 신도시 초중학교 조속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남해군 선거구도 4명이 도의원에 도전합니다. 남해 커피마을 협동조합 대표이사인 자유한국당 문준홍 후보는 남해읍 중심지를 문화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전 남해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인 바른정당 박종식 후보는 1조 4천억 원대 남해 힐링 아일랜드 사업 성공적 추진이 공약입니다. 전 남해시대 신문사 대표이사인 정의당 김광석 후보는 남해군을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 휴양의 섬으로 가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남해군 협의회장인 무소속 유경환 후보는 항공 관련 산업 유치와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김해와 거제, 하동 등 8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모두 28명의 후보가 출마해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하영 창원시의회 의장과 하선영 경남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잇따라 입당하고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인 김하영 의장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하선영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마트가 운영 중인 김해 여객터미널 기부 체납과 관련해 김해시가 즉각적인 기부 체납이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해시가 회계업체에 발주한 터미널 운영 수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 체납 뒤 2045년까지의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수익을 최대화해도 연간 5억 원에서 19억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해시는 이마트로부터 기부 체납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김해와 부산을 잇는 부산 김해 경전철이 개통 이후 처음으로 하루 승객 7만 명을 넘겼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지난 7일 하루 승객이 7만 41명, 8일에는 7만 3,500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지난 7일 경전철 역사와 가까운 김해 박물관에서 열린 가야문화축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창원시 진해구 동북동 쪽 6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지진 이후 경상남도와 창원소방본부에 지진 관련 문의나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창원시 합성동의 3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9제곱미터의 주택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부엌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광역시 승격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해 각 정당의 정책위 의장과의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안 시장은 오늘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과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을 잇따라 만나 창원광역시 승격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안 시장은 모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복원사업으로 170여 마리로 늘어난 천연기념물 따오기가 우포늪에서 올해 첫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2일 우포늪 따오기 부부가 낳은 알이 지난 7일에 부화해 새끼 따오기가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우포늪에는 따오기가 올해 들어서만 200여 개의 알을 낳았고 현재 우포늪에는 1년 이상 된 성조 따오기가 모두 171마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